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코로나19 지금 3년을 보내고 있죠. 그 기간에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죠. 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그 투자 경쟁에서 늙은이와 젊은이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늙은이가 이겼습니다. 왜요? 늙은이를 라떼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꼰대다, 또 잔소리, 또 그 소리. 그렇게 젊은이는 늙은이의 말을 안 들으려고 했지만, 그 늙은이의 고리타분한 생각, 고리타분한 경험, 그 나이 때문에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억 이상 부자가 돈으로 10억 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42만쯤 된다고 하는데, 물론 대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코인을 투자한 사람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코인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자, 노소의 대결에서는 노승, 노소 대결. 그러면 소소 대결에서는, 젊은이와 젊은이 대결에서는 늙은이의 말을 들은 사람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늙은이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이겼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늙은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자식마저 부모를 무시하는 수가 있죠. 부모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 때는 꼰대가 하는 말, 부모를 무시하고 무리해서 집 사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빚 갚는 것은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빚지면 노예가 된다. 잘못하면 무리해서 집 사봤자 은행 것 된다. 집 살 때, 코인 할 때, 주식 막차 탈 때 안 된다고 할 때, 아니, 아버지가 뭘 한다고,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래요. 지금 막차 못하면 끝납니다. 이 영클 막차 타야지 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그 막차에 매달린 사람, 무리해서 대출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지금 늙은이는 서러운데 자식마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그래 집 한 채 사는데 3분의 1만 도와줬어도 대출받고, 자식이 좀만 모으면 가볍게 3억짜리 같으면 3분의 1씩 하면 내가 1억 주고, 자식이 1억 벌었으면 1억 대출을 받으면 간단한 건데 10억짜리를 갖다가 5억씩 대출 받으니까 부모가 무서워서, 저러다 또 만일에 하나 금리가 크게 오르면 큰일 나는데, 항상 좋은 게 아닌데, 항상 저금리가 아닌데, 부모는 그것은 알지만 부모 말을 들은 사람은 거기서 그래, 우리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저 또래가 하는 말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나 중개사가 하는 말이나 저 증권회사 직원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할까 하고 잔소리가 아니라, 들을 생각도 안 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은 사람. 저도 두 아들이 전부 다 30대인데 참 자식이 부모 말 듣게 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에게 잔소리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 때는 꼰대는 하면서 딱 선을 그어버리면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과거의 경험, 과거의 역사, 그리고 어떤 때는 인생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그러니까 가난하지 하면서 부정을 해버리면, 자녀가 부모를 부정할 때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밖에 가서 피아노 안 섞인 사람, 돈 한 푼 안 줘본 사람, 그 사람은 어때? 우리나라 지금 신문사들도 주주 중에 얼마나 그 건설 관련자가 많습니까? 그리고 온 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서 온 나라에
먹을 만한 사람은 전부 다 부동산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말은 들으면서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자기는 희생시켜서 그래도 가르치고 서울로 보내고 나는 못 살지만 자녀 때는 잘 살으라고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내 인생을 희생했는데 결정적인 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한바탕 이렇게 관계가 복잡해지고 서먹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조언하기 힘들죠. 그나마 젊은이들 세상이 됐죠. 지금은 젊은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전 참 이제 뭐 58년 개때니까 66세인데 가전제품 세탁기 이렇게 돌리려고 이렇게 보면은 글씨 써 있는 거 전자레인지도 뭐 복잡하게 뭐 계기가 많은데 그거 누르려고 하면 제가 읽고 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 읽으려고 저녁에 안경 쓰면 또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어떤 때는 복숭아 같은 거 괜찮아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사왔는데 와서 보면은 며칠 안 돼서 금방 색이 이렇게 울긋불긋 조금 알록달록 그런 그 부패 징조가 보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또 딸기를 하나 사왔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고 사왔는데도 괜찮은 줄 알고 사왔는데도 보니까 상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젊은이들 세상으로 돌아가잖아 이게. 그래서 글씨도 이렇게 작게 쓰고 그럼 페이지랑 이렇게 보고 제가 그 뭐 메모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안경 썼는데도 페이지를 틀리게 적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젊은이 친구들이 거기를 뭐 색깔로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지를 작게 쓴다든가 이 편집하는 친구들은 대개 20대 30대니까 눈이 밝겠죠. 그럼 50대 60대 넘어가면 노안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은 건데 전자제품도 그 사람들이 개발하니까 얼마나 그 복잡하게 해놓고 뭐 글씨도 굉장히 작아요. 세탁기 같은 거 안경 안 쓰면 안 보이는데 저는 책 읽을 때 빼놓고는 안경 벗고 살거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주도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이는 서럽다니까요. 젊은 시인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도 아니 여기에 적응해야지 왜 그 기계도 할 줄 모르냐 왜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냐 우리는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널목 빨리빨리 못 걷고 그걸 노인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시력이 한번 뚝 떨어져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건데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서러움 안 당하려고 뭐 아줌마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아저씨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노안이라고 하면 싫어하고 동안이라고 하면 좋아하고 경쟁력이 옛날에는 나이에서 와가지고 나이 먹으면 어른 이거 장유유서 천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 윗목 아랫목이 따로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게 젊은 뿐인 어찌 보면 젊음은 자기가 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는 거 빼놓고는 차이가 없는데도 그 나이 먹은 사람의 경쟁력을 무시하니 젊은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니 늙은이는 또 서럽죠. 집에서도 서럽죠. 밖에 나가면 서럽죠. 또 앉으면 뭐 그래요. 무료 승차한다고 또 의자까지 마련해 준다고 이렇게 저렇게 서러움 당할 곳이 많죠. 옛날에는 어떻는데 자기들이 클 때 우리 클 때만 해도 사실 환갑 넘긴 사람이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참 조심해 또 조심을 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가던 길도 멈추고 고분고분 듣고 지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뭐 젊은 사람은 세상이잖아요. 오히려 늙은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조심히 금방 전에 뭐 한겨레신문인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늙은이가 관계가 중요한데 젊은이하고 소통하려면 늙은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늙은이 잘 안 바뀝니다. 감동을 줘야 된다. 젊은이를 이해해야 된다. 아니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이해할 생각도 않는데 상호작용인데 관계라는 건 모든 것은 인간관계는 거래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만남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조건 만남인데 자녀한테 줬으면 자녀도 줘야 되는 거죠.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이해를 받으려면 이해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건너온 역사는 어떤가. 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통장이 있는지도 잘 몰랐다니까요. 있는 줄은 알았지만 안 먹어봤으니까 체험을 안 해봤다니까요. 우리 아들들 클 때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한 주에 한 마리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 지식, 그것도 쓸모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 같은 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녀들이 지금 덜 고생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싼 거 사잖아요. 매달. 그리고 이렇게 이자가 높은 거. 저만 해도 이자 10%도 받고 초등학교 때랑 뭐 제가 IMF 맞아가지고 학원 할 때는 한 1억 안팎 빚 있을 때 그때는 20% 안팎의 무려 이자를 감당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시대고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농사 질 때 보면은 장리라고 해가지고 50% 쌀 한 가마니를 빌리면 5가마니를 쳐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1, 2년 농사 망쳐버리면 그냥 돈도 넘어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0% 시대도 있었고 저만 해도 20% 30% 이자를 받기 때문에 30대들이 경험한 40대들이 경험한 1, 2%그 이자라는 것은 이거는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는 경험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도 아니 지금도 또 잔소리고 옛날 얘기한다고 물리친 사람. 오히려 부모 말을 무시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지금까지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바뀌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젊은이도 늙은이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감동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생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늙은이도 원래 잘 안 바뀌는데 원래 고집이 있는데 원래 오기가 있는데 늙은이라고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늙은이가 볼 때 이 늙은이들한테는 어찌 보면 젊은이한테는 몇십만 원 주어야 감동하지만 몇백만 원짜리 백 사줘야 감동할지 모르지만 늙은이한테는 용돈 10만 원 밥 1, 2만 원짜리만 사줘도 아니 늙은이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만 해줘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 삶의 지혜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서 사실은 취할 게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한테도 왜 이렇게 탄하느냐 돈 없으면 그냥 그 시체 취급을 하는데 돈 없어도 이 실패에서 오는 이 지혜 나도 그렇게 무리하다가 30대 한번 꺾였는데 30대 한번 꺾이니까 뭔 일 나겠더라. 그러니까 너도 30대 진짜 그때 조심해야 된다. 40대 근데 그때 인생은 결판 난다 하면서 젊을 때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버피처럼 원금은 보존하는 거 원금은 까먹는 거야. 까먹지 않는 거 농사꾼은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고 씨앗은 끝까지 지키려는 자기 목숨처럼 지키려는 그 자세. 종잣돈 마련도 어렵지만 종잣돈을 지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요즘 뭐 이렇게 참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들어보면 그냥 뭐 몇백 프로를 몇 년에 먹었네. 아니 저는 뭐 그냥 이자 3, 4%짜리 맡기는 것 말고 감지덕지하고 네, 투자에 대해서 물론 생각도 하고 자녀들에게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알아서 투자 잘해서 월급 받고 투자 잘해서 불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이를테면 저금리만 생각하고 너무 따는 것만 생각하다가 잃는 것이라는 것은 부정적이어서 잃는 것이 따는 거다.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잃는 게 훨씬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손실을 안 받는데도 가상적 손실만 봐도 잃는 것은 굉장히 그 치명상을 가져오는데 그 브레이크를 늙은이가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해도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스치지 않고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학원 잘 나갈 때는 막 제가 방방 뜨고 그냥 기고만장하니까 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한 15년 이렇게 겪어볼 때 그 15년 학원하는 시절 그때도 부침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요동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늙은이가 이 배경이 다른 데서 살기는 했지만 그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슬기를 이야기할 때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마저 무시한다면, 그리고 자식이 생판 모르는 사람 이야기 듣다가 그 전세상이나 뭐다 이렇게 당한 거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모 말을 그렇게 듣고 부모에게 그렇게 조금만 그 뭐랄까요 슬기를 구했다면, 부모들이 세상 물정을 아는데도 자녀가 원래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조언을 못하는 측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노인들에게 아주 싼 지혜를 빌려서 인생에 그리고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늙은이는 서러운데 이 서러운 늙은이를 살리는 거 간단하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호응을 해주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밥 한 그릇값만 사줘도,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막 들어주고 자기를 칭송하면은 좋아서 그냥 밥 멋진 데 가서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 말 그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정도니 실패한 사람들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않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사람 자체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늙은이들도 서러워할 게 아닙니다. 자기 지혜를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이야기하고 안 듣는다 하더라도 쓴소리도 가끔 할 때는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